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한국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물론이고요. 자금, 마케팅 같은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모시고 중진공의 역할과 앞으로 기업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제가 앞서 이 중진공의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진공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상직입니다. 네, 중진공은 그 40년 된 그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진흥시키는 공단이다.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숫자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9988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9988. 예. 그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맞나요? 네,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아, 그런 역시 건가요? 그 사회자님은 그 해박하십니다. 그 대부분 사람은 네. 건배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자. 뭐 네.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360만 기업 중에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근데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진흥시켜야 많은 일자리 생기고 또 스케일업하고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혁신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게 혁신 성장인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뭐 부처도 많고 있지만 기관도 많지만 또 기능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네. 그 환자가 네. 병원을 10개를 일일이 찾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그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환자가 있으면 의사 10분이 가가지고 바로 진단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진단이 나오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듯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원스톱으로 그냥 적극적인 행정으로 스피드 있게 현장 중심으로 네. 종합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듯이 이 진단해가지고 진행시키는 네. 그런 뭐 막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9988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의 핵심이 중소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 슬로건 하나에 모든 게 뭐 함축적으로 네. 담겨 있죠. 또 실제로 그 자금 지원, 정책 자금, 네. 그리고 진단, 또 해외 수출,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또 네네. 청년 창업가가 중요한 창업, 맞습니다. 또 이런 그 청년들의 일자리, 이 모든 걸 저희 중진공은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이제 집행하는 곳이 전국에 31곳이 있고요. 예. 해외에는 이제 24개. 네. 그 이런 전진 기지를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원래 기관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명을 바꾼 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도해서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관명이 원래 뭐였고 이걸 바꾸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습니다, 원래. 네, 그런데 이제 그 40년 만에 전북 출신, 호남 출신 제가 처음으로 이사장이 갔어요. 네,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이름부터 체질까지 확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중소기업은 원래 거기에 중기업, 소기업, 소공인, 소상인까지 다 되어 있고 네. 또 벤처기업까지 다 포함이 된 개념인데 네, 이름이 중소기업 하니까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니까 전국에 공단이 많잖아요. 구로공단, 뭐 가리봉공단,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하고 뭐 헷갈려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름을 벤처자를 넣어야 되겠다. 또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부터 체질까지 바꾸자
해서 벤처자를 그 집어넣은 거고요. 네. 그 국회의원분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름을 자기들이 서로 바꾸겠다. 그 대표 발의하겠다 법안을. 네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줬고 저는 또 건의를 했고 예. 그게 잘 받아들이고 국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체질까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군산 새만금형 전기 자율주행차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곳에 이제 다녀가셨죠. 예, 예. 예, 이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10월 24일 날 대통령님이 직접 오셨고 예. 그 많은 장관님들 오셨지만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중심으로 한 군산 일자리 모델이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수평적 그 상생 협약을 한 유일한 그 상생 일자리 협약식이다. 예. 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구미형 뭐 이 6개 일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예. 거기 5군데는 민주노총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산을 보니까 예, 그 현대중공업도 떠나고 GM도 철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일감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잠시 중단한 게 아니고 네. 철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망한 거잖아요. 군산은 맞아요. 폐허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막 아쉽게 또 재벌 대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또 먹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칼럼을 썼고 군산은 중소벤처기업형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항만이 있고 국제공항도 예타 면제를 했고 네. 철도,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GM 부품업체들이 많잖아요. 이게 자동차에 그 부품업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되어 있다. 또 물류나 이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연 자동차는 미세먼지나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중국 또 미국 테슬라, 뭐 유럽. 그래서 전기 자율차는 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술 독립이 되어 있고 국내에 있는 완성차보다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전기차 분야는 예. 또 자율차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 그 군산은 그런 기업들이 와야 생태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컬럼을 쓰니까 이런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 오겠다 이야기예요. 오. 그리고 예.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지만 똑같이만 지원해도 된다. 그 뭐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균형발전법이 이제 이번 국회가 통과되면 뭐 복지주택, 뭐 임금 그리고 뭐 공장 설비 뭐 이런 등등 지원하는 거 똑같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온다고 하니 마침 저희 중진공에서는 협동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이런 것들을 흩어져 있는 걸 전국에 다 모아오면 한 회사는 100억씩 지원하고 예. 또 수출 뭐 이런 정책 수단이 많잖아요. 예. 그래 우리 협동화하고 있는 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고 상생 일자리를 하면 정부로부터 좀 또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제가 추진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건의를 하니까 문재인 뭐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좋은 아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이걸 이야기했더니 재벌들은 특혜로 가면 좀 모양이 안 좋은데 중소벤처 또 민노총 한노총도 들어오고 수평적 구조로 예. 또 협력업체는 상생 그 내연 GM을 거래하던 게 사업 전환을 해서 전기차 부품업체를 전환하고 이거야말로 좋은 모델이다 해서 저한테 1월 달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협약이 끝나면 예. 바로 추진해라.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 뭐 에피소드 있고 뭐 우여곡절도 있지만 산전수전도 있지만 얼마나 아무튼 많겠습니까? 그 촌놈의 뚝심으로 또 이 지역 출신이고 한 네. 그런 또 뭐 애양심도 있고 해서 예. 아주 성대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도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또 지방정부와 또 중진공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똘똘 뭉쳐서 그 만들어내면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전북과 군산은 제2의 울산
울산보다 잘 사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뭐 사천 항공 부품 일자리 모델, 네. 밀양의 뿌리 산업, 예. 그 주물 일자리 모델 예.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그 민노총, 한노총까지 포함한 그 일자리 모델이 돼야 지역이 발전하고 균형 발전 모델이다. 이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흡족하고 일 잘하는 뭐 이사장이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이 환경 친화적인 아이템까지 결합시켜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전국 확대입니다.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역할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육군 사관학교, 뭐 공군 사관학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하니까 네. 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네. 그 토속적이고 친숙한 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 끝에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 8년 차 된 사업인데 네. 제가 와서 보니 전국에 5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 광주, 네. 주로 대도시 주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북 출신이 25명만 졸업한 겁니다. 7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명 졸업생 중에 25명이면 1.5%. 굉장히 적은 퍼센트네요. 그렇죠. 우리 예. GRDP가 3%니까. 네. 제주는 9명, 강원도는 15명. 이게 예산이나 이 모든 게 지원해져 있는데 네. 인재에 대한 투자와 배정도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해서 이제 전국으로 17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특별히 관심 갖는 예. 그런 청년 기업가들을 네. 각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예. 거기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일단 확대가 먼저였군요. 그 확대를 해야 이들이 졸업하면 또 그 지역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 계속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가들만 뽑는 겁니다. 39세 이하. 그러니까는 그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 기업가들이니까 아무튼 그 10년 뒤에 그 지역의 주력 기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산도 얼마 안 돼요. 한 사람당 한 1억. 교육비와 시제품비. 예. 이걸 이제 지원하는 건데요. 예. 이게 중진공이 하고 있는 청년 사관학교에는 네. 이런 혁신 기업들을 39 이하를 보내고 49 이하에서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테크 네. 해서 1년 동안 키워내는 그 아주 그 중요한 중진공으로 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그 디플레이션 공포를 벗어나는 데에서의 가장 1등 공신이 되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다지는 그런 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 지역에 뭔가 좀 집중화돼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들은 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예, 그럼요. 예. 그걸 창업한 분이 빅히트 엔터의 조그마한 기획 스타트업을 방시혁 대표가 창업을 했어요. 예. 그 넷마블 아세요? 넷마블? 네, 알고 있습니다. 게임 1등에서 한 약 10조 정도 되고 이제 웅진코에 이번에 이제 뭐 인수하고 하는데 예. 게임 1등인데 방준혁 대표하고 이제 그 BTS 방탄을 만든 방시혁 대표가 예. 고향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북 남원이고요. 네. 그 주생면에 남양방시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공무원 선비 집안인데 둘이는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가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비틀즈보다 더 유명한 BTS를 기획을 하고 뭐 예. 한류를 일으키고 또 방준 넷마블은 해외에서 70%의 이제 그 게임 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 둘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남원 촌놈입니다, 둘이. 네. 나이도 어리고. 네. 이게 부모님이 다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 BTS 방시혁 대표의 부모님이. 네. 두 분 다 전주에서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이렇듯 천년 문화유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자수성가했지만 이 전북에 특화된 그런 분야 문화 콘텐츠나 맛과 멋을 도자냐니 네. 그러니까 맛과 뭐 문화 콘텐츠 음식 이런 쪽에 좋은 그 특화된 청년 기업가가 나올 거라고 하고 청년 창업사학교를 전북에 두었고 예. 지자체와 이게 졸업한 후에 이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포스트 청년사관학교를 2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예. 해외 핵심 도시에 갔다 오면 3개월짜리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했는데 오면 또 다시 전북으로 와가지고 지자체가 하는 정책 지원을 각각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해서 이제 제2의 그 BTS 방식 제2의 넷마블을 키워낼 거고요. 예. 또 여기서 하나가 글로벌 식품회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중진공이 10년 전에 예. 김제 그 농촌 촌놈을 멘토가 해가지고 돈도 투자해주고 해서 한우물 영농조합이라고 해서요. 새우냉동 볶음밥을 만든 회사가 코스트코 아시죠? 예. 그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 전 세계 760개가 있어요. 작년에 760개의 코스트코에 납품할 수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 협력업체가 됐어요. 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새우냉동 볶음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 비빔밥도 이제 납품을 해서 예. 상해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비빔밥 축제를 하는데 동네 축제인데 이걸 상해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예. 전주 비빔밥이에요. 오, 예. 저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한우물 영농자 오너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 이렇듯 그 한류를 음악, 게임, 음식 이걸 하고 있는 게 전북의 농부 그리고 젊은 촌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우물 영농조합은 이제 김제에 있는데요. 이렇듯 지역에 특화된 부분에 맛과 뭐 이 문화, 뭐 음식 이런 쪽에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아까 5개 뭐 산업이 큰 기초공사가 있듯이 네. 그런 걸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사관학교를 전북에 두었고 이 지방정부 함께 그 이제 키워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럼 안 네. 그러니까는 그런 생태계를 안 만들어주니 1년에 9,000명씩 전북을 떠나잖아요, 청년들이요.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요. 지금 사람은 이제 많이 떠났지만 아마 올 것이고 또 사람만 뭐 한 명씩 한 명씩 유입을 하기 전에 예. 이런 혁신, 지역에 특화된 맛과 뭐 문화와 관련된 그 청년 창업 생태계,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좀 큰 성과라고 보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거 일을 위해서 전북에 또 청년 상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예. 해외 수출 전진 기업 설립에 대한 그 평가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중진공이 40년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내의 중소기업을 진흥시키는 게 이제 전국에 31개 그 본부가 있어요. 예. 전북본부, 군산본부, 이제 예. 전북으로 보면 2개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막 그 시장이 작고 또 재벌 대기업이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현장이 답이지만 또 기업이 스케일업하고 성장하려면 수출이 답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이제 23개가 있어요. 예. 23개. 예. 제가 오기 전에 22개가 있었는데 네. 이 이제 20년 전에 이제 시카고부터 출발했는데요. 그 뭐 중국, 동남아, 뭐 모스크바, 뭐 독일 이렇게 나가 있는데 예. 이 수출만 하다 보니 그 중소기업은 수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교류도 하고 또 소부장을 돌파하려면 또 기술 M&A도 해야 되고 또 네. 해외 현지 창업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 생산성을 늘리려면 스마트 공장을 배워야 하잖아요. 예. 독일이나 미국 스마트 센터에 또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또 각 혁신 도시의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센터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도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야말로 국내에서 했던 종합병원같이 진행시키는 그 기능을 해외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사관이 국가를 대표하듯이 중진공을 대표하는 기관이 각 나라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출만 가지고는 약하잖아요. 그래 이제 종합 기능, 중진공 복합 기능 그대로 해라. 예.
그리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현지 한인들도 예. 국적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동남아더라도 한국 동포잖아요. 예. 오고 뭐 모스크바 같으면 고려인들조차도 개방형으로 위역같이 다 모두 와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걸 이름을 BI 하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좀 구모델 느낌이 나와서 KSC 코리아 SMES 앤드 스타트업 센터 네. 해서 지금 복합 기능을 하는 걸 이제 건의해서 다행히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시애틀에 하고 인도에 두 개를 먼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예산이 미리 정부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영국, 프랑스, 뭐 예. 보스턴 이런 쪽에 이제 KSC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업으로 보면 300개만 나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예. 완전 개방을 했고 또 직접 거기에 안 들어오더라도 출장 누구나 뭐 국내든 누구든 출장 가면 예.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300개가 아니라 뭐 몇천 개로 이제 확장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한테는 가장 뭐 필요한 해외 맞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진공이 1979년에 설립이 됐죠. 예. 올해 딱 40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중진공의 역할과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벤처 중소기업을 또 해나가고 있는 우리 99% 그리고 88% 분들에게 이 중진공의 수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혁신 신산업으로 뚫어냈고 DJ 때 벤처 정책 뚫어냈듯이 혁신 성장 정책에서는 핀테크, 전기 자율,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항공 부품 이런 지금 산업부가 하고 있는 것 정면 충돌하는 것들이 신산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키워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이제 정부의 핵심 8대 과제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신산업을 지원하는 수단들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출발점 처음과 끝이 이런 혁신 청년 기업가들 거기에는 이제 벤처 기업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테크 기업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 이제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신산업, 뭐 혁신 분야 이런 청년 기업가들을 키워내는 정책으로 모든 걸 우선하고 몰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이게 굉장히 디플레이션 공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뚫어낼 수 있습니다. 모델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거시미시 또 제 경험과 또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수단들이 또 길어지고 주고받는 그런 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고민해가지고 저라도 또 중진국만이라도 그런 기관이었고 노하우 있는 데다가 또 저의 경험 플러스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하게끔 그 모든 정책을 적극적 행정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디자이너 역할을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 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중진공에서 마중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